안녕하세요. 김혜숙의 I can FAT 1급 10번째 이야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더 좋은 스마트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드러움과 지급어음 거래의 어음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저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바드러움과 지급어음 관련된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냐면요. 저희 이렇게 전자어음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가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가 어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다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 요즘에 어음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이게 많이 쓰여집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업무 보고 있는 법인 중에 한 곳은 어음 거래가 한 달에 4-5개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과거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거래를 하고 계셔서 요즘에 이제 어음에 대해서 크게 이제 거래를 많이 활성화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기업들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음 공부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음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를테면 저희가 요게 이제 저희 회사가 3일 패션인데요. 저희 회사가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거래처인 데일리룩이 나 아직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패션이 그냥 외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음이라도 줘라 그랬더니 데일리룩이 오늘 날짜인 1월 10일자로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만기가 6월 10일자로 발행을 했네요. 6월 10일자로 발행을 했는데 만기가 1월 10일, 즉 내년 1월 10일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음을 발행을 하긴 했지만 이 어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3일 패션에서 내년 1월 10일 날 은행에 가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일리룩의 통장에서 3일 패션이 350만 원을 인출해 갈 수 있게 약정되어 있는 단서가 바로 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어음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어음이라고 표기가 되는 어음이 보통적으로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문제 풀어가면서 어음 거래를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회계 처리 관련된 거 만나볼게요. 매출 거래처인 데일리룩의 외상 매출금을, 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은요.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내가 과거에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을 권리로서 자산이에요. 받을 권리로서 자산이 과거에 증가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외상 매출금을 하도 안 갚으니까 저희 3일 패션에서 데일리룩에게 얘기를 한 거죠. 야, 빨리 돈 좀 줘라. 350만 원 그랬더니 데일리룩이 지금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인 패션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계속해서 얘가 돈이 없다 그러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음이라도 받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데일리루가 그러면 어음이라도 줘라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고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이 6월 10일자로 발행이 되고 저희 회사는 수령을 한 거죠. 3일 패션 귀하니까. 그런데 얘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 10일이다. 그게 바로 지급기일, 만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 분계를 수행을 해볼 텐데 여러분,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름도 자산이고요. 이 어음이라는 이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냐면 저희가 받은 어음이기 때문에 회계상 계정 과목은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을 써요. 이것도 추후에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죠. 1월 10일 날. 따라서 이것도 권리로서의 자산이에요. 따라서 이 받을 어음이라는 권리 자산은 증가했고요. 얘는 증가했죠. 지금 저희 손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음이. 그렇지만 외상값이라는 외상 매출금 자산은 감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음으로라도 대체해서 받았으니까. 따라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는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3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로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약어로 쓸게요. 350만 원이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 처리들에 대한 논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저희가 회계 처리 계속 공부해서 이야기하고 오셨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요게 이제 내 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회계 처리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저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고 바들어움이 증가했다라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부기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한쪽을 기록을 하면 한쪽을 원인과 결과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게 지금의 회계이기 때문에 양쪽의 권리가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증가하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전표 입력은 프로그램에 할 건데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는 프로그램 로그인을 할 때 2장이 완료된 백데이터로 로그인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전표 입력 수행하시고요. 그리고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금 관리는 뭐냐면 어음에 대해서 보조장부에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어음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받을어음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계정 과목 F3키를 누르시면 하단에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F3키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추가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프로그램은 저희가 3일 패션 거 3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셨던 백데이터 설치한 거에서 2장이 완료된 백데이터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어음 거래를 원활하게 같이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FAT 1급으로 보고 있으시고요. 2장 완료 데이터인 3002번 데이터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음을 수령한 날짜가 회계 쪽 파트에서 언제 날짜로 어음을 수령을 했었냐면요. 6월 10일자로 어음을 수행했었죠. 따라서 어음에 대한 수령 날짜인 6월 10일자로 계정을 열겠는데요. 날짜를 열겠는데요. 여러분 6월 10일자로 10일만 열지 마시고 이렇게 6월달 전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열리죠. 여기 날짜를 세팅을 안 하시면 여기에 6월달을 쫙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6월 10일자로 차변. 요거는 출금과 입금으로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차변에 받을어음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는데 데일리 룩거 어음이다. 거래처별로 어음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요 적용은 여러분 좀 지금 서서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용돈기 입장 같은 거나 가계부 같은 거를 쓰신다 그러면 거기에 요거는 어떠해서 요렇게 된 거야 라고 기록을 하시게 되잖아요. 설명,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적용 코드 1번에 보시면 외상매출금 어음수치 01번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적요가 하단에 뜨는 거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유저들,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거가 좀 번거로우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코드화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350만 원. 대변에 4번이죠. 외상매출금은 감소하더라. 누구 거 외상매출금이냐? 데일리룩 거 외상매출금이더라. 요거 그대로 가면 되죠. 또는 5번 코드 거셔도 돼요. 5번에 외상대금 받으러 매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동일하게 쓰면 좋으니까 엔터 치시면 외상매출금 어음회수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변에 받을어음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 35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감소 350만 원. 자, 이제 자금 관리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받을어음 줄에 커서를 두시고요. F3키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받을어음 관리창이 열립니다. 어음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음의 종류는 저희가 전자적인 수단으로 어음을 주고받은 거는 20자리 숫자 자리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번에 전자어음으로 넣어야 어음번호 20자리를 넣을 수가 있고요. 왜 전자어음이냐면 방금 보셨던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전자어음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004는요. 국민은행 코드예요.
대한민국의 은행 코드들이 다 이제 주어졌는데 004 국민은행이고 여기 뒤에 있는 날짜는 발행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 번호들이 이렇게 은행 번호와 발행일 들어가고 일련 번호가 들어가면서 20자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004, 2021, 0610, 1234, 5678, 9 해서 입력이 됐고요. 자수어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 3일패션이라는 회사하고 데일리룩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한 어음이다라는 뜻이고요. 발행일은 자동으로 어음 발행일이 이렇게 여러분이 전표 입력하는 날짜로 자동으로 끌려 들어오고요. 만기일은 여러분 저희 어음에서 지급기일이라고 되어 있었던 22년 1월 10일 요게 이제 만기일이에요. 따라서 만기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은행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은행은 국민은행이고요. 그리고 지점은 어음 종이에 보시면은 중구 지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구 지점으로 또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중구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음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고 나면 전체 메뉴 쪽에 보시면은 받으러움 현황이라는 금융 및 자금 관리 메뉴가 있어요. 받으러움 현황을 누르셔가지고 일자별로 해서 만기일은 내년도니까 여러분 2021 01월 01일 2022 12월 30일 이렇게 2개년도 걸쳐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데일리룩에 방금 저희가 입력했던 6월 10일자 보관 국민은행 중국 어음이죠. 요렇게 해서 어음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받으러움 거래 하나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지급어음 거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급어음 거래는 저희 교재 페이지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아이고 제가 받으러움 거래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아, 지급어음 여기 있네요. 네네네. 198페이지, 199페이지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199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199페이지 보시면은 전자음이 똑같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어무하고 차이점을 좀 짚어보면 3일 패션이 하단에 가 있죠, 여러분. 요게 이제 발행인이 저희 3일 패션이 이제 되는 상황이고요. 앞서 데일리룩이 발행했던 걸 이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고 신사숙녀한테 발행을 했습니다. 날짜는 6월 30일자로 발행을 했고요. 내년 1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이 뭘까라는 걸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신사숙녀에 이번에는 외상매입금이 주어졌죠.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갚아야 될 돈이 있었던 거죠. 앞서 데일리룩은 외상 매출금이었었죠. 요거 여러분 부채예요. 부채인데 이 부채가 과거에 상품을 구입하면서 대변에 증가가 됐을 텐데 요거를 갚으면서 누구를 발행했다? 어음을 발행했다. 요런 취지의 문제예요. 그러면 요 어음은 역시나 또 부채인데요. 어음은 증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만기일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발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의 이름은 지급어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앞서 보셨던 것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였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의 거래니까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앞서 보셨던 것은 자산 감소와 자산 증가 거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부채 감소와 부채 증가 거래가 되겠어요. 따라서 감소한 부채는 외상 매입금이죠.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약으로 쓸게요.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갚았다는 얘기인데요. 뭘로 갚았습니까?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습니다. 이것도 약어로 쓸게요. 지급어음 1,000만 원. 요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회계 처리는 차변과 대변의
3번, 4번으로 직접 기록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거에 따라서 자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자금 관리는 지급어음에다 커서를 두시고 앞서 받으러음 하신 것처럼 누구를 누르면 돼요? F3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요. 지급어음은 수행 내용을 하나 더 수행을 하셔야 돼요. 뭘 수행하셔야 되냐면 어음 등록 행위를 수행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과거에 종이어음이 많이 있었을 때요. 은행에 가요. 그러면 주거래 은행에 달려가요. 그럼 주거래 은행에서 어음종이 빈 종이를 줘요. 그럼 그 빈 종이를 회사로 가지고 와서요. 여러분 혹시 자기압수표 만져보셨나 모르겠는데 자기압수표 만져보시면 은행에서 발급한 수표 있잖아요. 그거 표면이 지면이 우둘투둘 이렇거든요. 그거 만져보시면 그거 이제 찍는 기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이 찍어봤는데 그거 이렇게 숫자를 맞춰가지고 툭 찍으면 이 어음이나 수표 위에 표면에 투투투투 이렇게 1000만원 딱 찍히면서 살짝 변조하지 못하게 우툴투툴 이렇게 찍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은행에 가서 종이를 받아와서 회사에서 신사숙녀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러면 1000만원 툭 찍어갖고 회사 도장 딱 찍어갖고 줬단 말이에요. 그랬던 어음이 이제는 무슨 수단으로?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주고받는 어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프로세스는 과거에 은행에 가서 수령했던 어음 프로세스를 그대로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 입력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전자어음 수령 등록을 먼저 하시고 나야 지급어음을 발행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예요. 따라서 지급어음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페이지는요. 199페이지예요. ICAM FAT 1급 교재 199페이지로 훅 건너뛰어서 지급어음 쪽 문제 하나 풀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ICAM FAT 1급 이야기 시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대표적인 문제만 같이 만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욕심이 나시면 요거 교재에 틈새에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 6월 30일자니까 이어서 여기에 기록을 할까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3번 코드 넣으시고 외상매입금 검색하시면 되겠죠. 신사숙녀 외상매입금을 갚았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외상매입금 반제 갚았다는 뜻이에요. 어음 발행 02번 코드 걸까요? 자, 그리고 금액은 1000만원. 그리고 30일자 대변에 지급어음 252번 1004 신사숙녀 코드 거시고 1000만원. 자, 지급어음에 대해서 어음에 대한 F3키를 누르고 하단에 관리를 하려면 여기에 이제 어음 번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F2키를 이렇게 눌렀을 때 어음이 등록되어 있는 코드가 끌려와야 돼요. 따라서 무엇을 먼저 선행하셔야 되냐면 상단부에 있는 어음 등록을 먼저 수행을 하셔야 돼요. 수령일은 2021 언제였어요, 여러분?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수령일은 지금 발행일에 해당하는 6월 30일이고 국민은행 당좌에 한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6월 30일이고 여러분 여기서도 그냥 어음을 하면 종이어음이라고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전자어음 20자리를 넣어야 되니까 4번 코드로 바꿔주시고 국민은행 당좌로 코드 넣어주시고 어음은 앞에 번호나 뒤에 번호나 그냥 시작 번호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004, 2021, 0630, 1234, 5678, 9인데요. 여기 자릿수가 이제 두 개인 이유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종이어음 이야기 했잖아요. 종이어음일 때 기본적으로 그 앞에가 한글 두 글자가 있어요. 가나, 자가, 타파바 이런 식으로 그걸 여기에 쓰고 이제 뒤에 숫자를 썼었는데 저희는 쭉 이어서 그냥 뒷부분에 쓰도록 할게요. 004 2021 0630 1234 5678 9 맞나요? 어음 번호를 틀리면 다시 편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 2021 0630 1234 5678 9 한매 하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음이 등록이 되고요. 혹시 잘못 등록됐나 했을 때 편집하고 싶으시면 수령일과
어음 종류와 은행까지 코드를 넣어주시고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그 어음에 대한 편집 상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삭제도 하실 수 있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 가나, 다라, 자타 이렇게 했던 게 은행 코드 004를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에다 004를 넣으시든 쭉 뒤에다 이어서 넣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리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등록된 어음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어음 번호에서 F2키 눌렀을 때 어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어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음에 대한 작업을 2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음에 대한 작업 2개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저희가 앞서 저교를 챙겨줬었죠. 저교를 챙겨줬었는데 그 저교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챙겨줬던 저교가 사라지고 어음과 관련된 저교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이제 받을어음에 저교가 있었어요. 외상매출금 어음 회수라고. 근데 이 받을어음의 보관 상태로 해서 이 어음 번호와 관련된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만기일자까지 보여지고요. 지급어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급어음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고 어음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급어음도 지급어음 현황에 들어가 보시면은 2개년도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0일 이렇게 해볼까요? 2개년도 거 자료로 해서 이렇게 신사숙녀 발행된 어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음 자금 관리를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는 이 어음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발행을 하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F3키를 눌러서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2가지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거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저희 잠시 이제 교재에 정리해 놓은 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재 페이지 196페이지에 보시면 어음과 관련된 회계 처리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 어음과 관련된 회계 처리 보시면은요, 196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회계학적으로 조금 공부가 된 분들은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계학적으로 차변대변 이런 게 조금 헷갈리면 너무나 힘들 테니까 제가 지금 해드린 거 정도만 이해해도 초보자 수준에서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저희가 해본 게 여기 받을어음하고 외상매출금 이 2번째 거네요. 외상대금 어음 수령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보관된 거 하나 해보셨고요. 그리고 지급어음 쪽에서는 어음을 등록하는 거 하나 해보셨고요. 그리고 외상대금을 저희가 어음을 발행하는 거 요렇게 지금 2개 해보신 거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어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만기가 돼서 결제된 거, 부도 처리된 거, 배서된 거, 할인된 거 요런 내용들이 이제 받을어음과 관련된 거래인데 최초의 받을어음은 자산이 차변에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할 때는 대변으로 이렇게 감소하면서 자금 관리가 들어가지고요. 지급어음 같은 경우는 최초의 대변으로 발행이 돼서 지급어음이 증가했다가 만기가 되면 차변으로 없어지는 거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받을어음은 이렇게 거래가 많은데 지급어음은 이렇게 딸랑 2개인가요? 네. 지급어음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의무밖에 없기 때문에 만기 결제만 있는 거고요. 받을어음은 받았다가 타인에게 배서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할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관련된 거 해보셨고 그리고 F3키를 눌러서 어음에 대한 관리를 해보는 걸 해보셨는데요. 잠시 정리하면 받을어음 같은 경우는 최초에 받게 되면 차변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으로 저희가 받은 회계 처리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 같은 경우는 외상매입금을 갚으시게 됐을 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어음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어요. 또한
바드러움에다 커서를 두시고 F3키를 이용을 해서 하단에 자금 관리라는 걸 수행을 하면 바드러움 현황과 지급어음 현황에 관리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서 요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저교들이 반영이 되는 걸 보셨어요.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드러움이라는 건 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드러움이 증가했을 때 차변으로 온다라는 거, 지급어음은 부채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채를 부채가 증가하게 됐을 때는 대변으로 간다는 거, 요거 통해서 만나보셨고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역시도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텐데 요렇게 해서 회계 처리까지 내 걸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번 10번째 이야기 시간은 이야기가 조금 거듭된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 공부하셨던 내용이 조금 내 걸로 만들어졌어야 따라가실 만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맨날 쉬운 것만 할 수 없죠. 자금관리 쪽에서 어음관리 파트 만나보셨어요. 11번째 이야기 시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꾸준히 저희가 계속해서 한 20여 분씩 이렇게 회계에 대한 아이캔 FAT 1급을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면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손안에는 FAT 1급 자격증이 지어져 있을 거예요.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